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전문 아카데미 양생관 김사부 인사드립니다. 자, 스포츠 지도사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스포츠 지도사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길지 않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실기 구술 시험 시행 계획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대입을 해서 시험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 이런저런 부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을 준비하는데 오랜 기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빠른 시간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짧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좀 시험을 준비할 적에는 좀 방법이 좀 달라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긴 시간을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세하게 깊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시험 대비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들 여러 가지 종목별로 기본서들 예를 들어서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한다면 이제 필기 뭐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교재 시험 대비북 이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겠지만 좀 더 나는 이제 최소한 생리학이라든지 스포츠 지도사를 한다면 생리학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자세하게 알고 싶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구입하셔서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실 스포츠 지도사 기본서라고 나온 책들이 좀 짜집기 돼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외국의 유명한 서적들을 갖다가 이제 조합한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는 번역서 중에 유명하신 분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써놓은 거를 번역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런 책들 보시면 훨씬 더 깊은 그런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험은 사실 이런 깊은 학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꼭 이런 생리학의 그 깊은 부분에서 나온다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하고 관련된 합격을 위해서만 공부를 한다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대비북들을 추천합니다. 짧은 시간에 합격을 이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본서나 뭐 이런 생리학 책을 많이 본다고 해도 합격을 보장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관연도 문제라든지 관연도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시험 대비북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시간이 길건 짧건 어차피 본인이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필기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꽈락이 있죠. 그래서 이 꽈락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러 과목을 보다 보니까 한 과목, 두 과목 정도 뭐 이 정도는 40점만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부족하다. 뭐 잘 보는 과목에서 잘 보고 좀 부족한 과목은 60점을 못 맞더라도 이제 좀 시험 점수가 부족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데서 점수를 높이 하면.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시험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뭐 어떤 분들 생체라고 하죠. 생활체육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자격증이 됐을 적에 자격증을 취득하셨던 분들이 그냥 시험 보면 합격하는 거지 뭐 그까짓 거를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다시 데려다가 지금 시험을 보게 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 좀 의문이 되네요. 그때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수준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만큼 발전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예전의 잣대를 들이대서 그런 좀 폄하시키는 본인들이 이런 생활체육 지도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본인의 자격 자체를 이렇게 폄하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본인을 깎아내리는 거 아닌가요? 자, 어찌됐든 시험도 많이 어려워졌고 합격률도 뭐 그렇게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도자로 성장하셔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참 좋은 직업이거든요. 자, 말이 좀 엇나갔죠? 자, 필기시험 다시 보면 그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수준을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오래 공부하실 시간이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수준을 올리려면 어찌 보면 이제 이해도라든지 이런 거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집 위주로 아니면 뭐 관연도 문제나 아니면 문제집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테고 인강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내가 그냥 책만 봐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인강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 필기 인강들 한 번씩 보시면 좀 이해하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포인트도 많이 집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시간이 좀 몇 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 그러면 그냥 좋은 책 한 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제 전문 분야로 돌아가서 실기나 구술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올해 시험에 보면 어떤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냐하면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도 포인트를 많이 벗어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 부분도 그렇고 뭔가 기준이 없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막 흔들려요. 뭐가 하나 툭 튀어나오면 막 흔들려 버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를 기준으로 잡고 따라가야 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시험을 준비하실 적에 이 실기나 구술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처럼 시간이 좀 되신다면 여유가 있고 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시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좀 일찍 시작하는 게 맞아요. 필기 시험 합격하고 뭐 한 달밖에 안 되는 그런 준비 시간에 실기 구술을 합격 수준까지 올리겠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뭐 만만하게 쉽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이제 이런 운동을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보면 알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구술은 좀 외우면 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필기 시험과 같이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자, 오히려 그게 더 쉽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필기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요? 필기랑 실기는 같은 시간에 거진 같이 준비를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랜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의 레벨도 올릴 수 있고 운동 레벨이겠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내가 거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 한 5% 10%씩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다시 채우는 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정도부터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필기만 준비해야 될까요? 불안할 거예요. 실기 구술 같이 준비하셔야 돼요. 자, 저도 이번에 구술 실기 인강을 이렇게 60강 정도 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다음 달 정도엔 구술도 인강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올 말이나 내년 초쯤에서 이제 거진 완벽하게 만들어진 실기 구술 책을 출판을 할 건데요. 자, 뭐 그때부터 김사부 책 나온 그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실기 구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돼 있는, 정말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는 이런 책 한 권만 있다면 그 책만 가지고도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까지 왜 책을 이 책 저 책 여러 권을 봐야 된다, 그리고 뭐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기준이 없고, 그리고 기존의 책들이 막 벗어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행계획만 떨어지면은 막 이건 없어, 책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대한 이런 부분을 잡아서 이제 2019년 대비 교재를 저도 만들려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좋은 책만 한 권 있다면 굳이 뭐 실기나 구술도 혼자 천천히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운동이나 이런데 초보자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 이거 뭐 사진만 보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내가 정확히 따라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인강 추천드려요. 인강 보시면, 동영상으로 보시면 이제 거기에 정확한 자세, 뭐 잘못된 자세, 그리고 이제 대보협에서, 보디빌딩 협회에서 이제 시험 평가 기준으로 뭘 보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대입해서 동작들을 설명을 듣다 보면 캐치가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이제 준비를 해 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도 조금 부족하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덤벨, 바벨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전 오프라인 수강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프라인 수강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바로 피드백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자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거울을 보고 뭐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전문가가, 그냥 이런 헬스장 트레이너가 봐주는 게 아니라 시험 전문가가 봐주는 정확한 그런 자세가, 아무래도 그런 피드백이, 외적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외적 피드백이 중요하게 평가에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실기나 구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포인트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필기 시험은 그냥 앉아서 시험 보면 되잖아요. 근데 실기 상황은 좀 다르죠. 실기나 구술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이런 압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한 분들 있잖아요. 뻔뻔한 분들은 뻔뻔하고 운동 좀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쉬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건 멘탈이 붕괴돼서 이 시험은 난 절대 합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험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시험에 얼마나 적응이 잘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앞에 몇 명의 시험관을 앉혀놓고 내가 그 앞에서 모노드라마를 한단 말이죠. 쉬운 얘기 아니죠. 이건 뭐 내가 배우도 아니고, 하지만 그 앞에서 정확한 자세로 이걸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내가 외웠던 그런 구술 문제들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죠. 오디션이에요. 그렇죠. 막말로 오디션이죠. 자, 이런 상황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멘탈이 강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운동을 좀 하시고 자신감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이 시험장 상황에 잘 적응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카페나 블로그나 이런데 그런 글들을 자꾸 올리는 이유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기준이 될 만한 그런 구술 자료가 없어요. 가장 그래도 신빙성 있게 돌았던 게 뭐냐면은 전국 보디빌딩 협회인가 그 이름으로 공개가 됐던, 앞으로 뭐 여기서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했던 뭐 100 몇십 문제, 그게 돌았던 게 있는데 몇 년 전에요. 근데 거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서 다 나오진 않았어요. 일부 한 절반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사람들이 대부분 막 찾아다니죠. 또 시험 먼저 본 사람이 올려요. 그러면은 뭐 나왔는지 그거부터 파악하러 다녀요. 그냥 시험 준비는 안 하고 계속 그것만.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 시험 진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한 그런 구술 교재에다가 완벽한 부분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해요. 시험 준비를 좀 지금처럼 몇 줄 외워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도 들어가 있고, 그걸 축약해서 시험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집어넣어서 교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어쨌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이런 교재가 나오게 될 거고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인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 자료도 다음 달쯤에는 꼭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실기나 구술 부분 좀 자세하게 시행 계획을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시행 계획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풀어볼게요. 자, 시행 계획이 매년 언제쯤, 이 실기나 구술에 대한 시행 계획은 매년 언제쯤 발표가 되냐면 필기 시험이 끝나고 발표가 돼요. 필기 시험이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 계획에 따라서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걸 시행 계획을 완벽하게 실을 수 있는 책은 없을 거예요. 뭐 이런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책을 낼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빗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시행 계획이 어떤 뭐 정해진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꾸 지금까지 뭐 이렇게 체육진흥공단에서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빼야 될 거 뭐 이런 것들 뭐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취합해서 또 통합하고 이래서 대보협이랑 같이 해서 문제를 조정하고 막 이런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계획은 100%는 예상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시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듯 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작은 변화라는 거죠. 큰 변화는 아니고 작은 변화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전년도 시행 기준을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를 해 두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뭐 약간 변한다래도 크게 흔들릴 게 없겠죠. 그러면은 그때쯤 돼서 시행 계획이 나올 때쯤 돼서 뭐 한두 가지 변한 정도는 크게 데미지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변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쯤 돼서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카페나 블로그나 뭐 이런 쪽에서 회원분들께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